예, 한 칼 돌아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현안을 짚어주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한 칼 두 분,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49일밖에 안 남고 이번에는 워낙 압축적으로 대선을 진행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이슈가 따라가기 벅찰 정도입니다. 그래도 예, 다이나믹한 대한민국에서 예, 이렇게 좀 저는 이제 조기 대선 네.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참 비참하게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참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음. 이렇게 저렇게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네. 귀담아 들을 게 많이 있어요. 한동훈 대표도 예. 지금 나와서 여러 예, 가지 예, 좋은 예. 얘기 많이 하신 거 귀담아 들었고요. 예. 하여튼 원론적이지만 음. 대선 후보들이 정쟁보다는 대한민국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거기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재미없는 얘기를 해봅니다. 자, 시작은 여기서부터 가겠습니다. 야, 이게 일요일의 일인데 벌써 또 한참 된 일요일? 느낌이네. 네. 뭐냐면 오세훈, 유승민 두 분의 불출마 선언.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좀 꾸려가 볼게요. 네. 저는 두 분 다 불출마하실지 몰랐어요. 저는 오세훈 시장은 출마할 것 같았었고요. 예.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웅 의원이 예. 수요일 날에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페북 메시지를 냈거든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철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이렇게 국민의힘 경선룰이 딱 정해지고 나서 한참 좀 비판의 글을 쓰고 결론이 그거였어요. 철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이거 경선 참여 안 하겠구나. 김웅 전 의원이라 하면 유승민 캠프에서 유승민 의원을 돕고 있다고 알려졌죠. 거의 총괄 상황실장 아니면 총괄 본부장 그런 역할을 하고 예. 계시는데 그거는 본인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음. 그거는 유승민 후보랑 어느 정도 교감하에 얘기 나누고 그런 메시지를 썼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현재 경선 룰을 보면 오세훈 시장이나 유승민 후보가 되기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들러리 경선 내가 왜 참여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아니 근데 경선 룰만으로는 얘기가 안 되는 게 이 경선 룰은 원래 예전부터 있던 거고 두 분이 이렇게 알면서 출마를 하고자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불출마의 한 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한 이제 금요일 오후부터 세게 돌았던 한덕수 출마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네. 이건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냥 한덕수 주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작업이 진행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나가서 뭐 하겠어? 이렇게 생각과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일종의 한덕수 차출론이 갑자기 뜨는 것에 대한 자괴감, 이거 뭐지? 그렇죠. 이 판에 내가 뛰어드는 게 맞아라는 회의감 같은 게 세게 들었을 것이다. 그렇죠. 공정한 경선이 될 것이냐라는 것과 아니 분위기를 그렇게 쭉 만들어갈 거면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냥 일단은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엔 새로운 길을 한번 모색해 볼까?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자, 유승민의 새로운 길, 거기까지 일단 잠깐. 자, 김준일 평론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의 역동성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대선이 어느 대선이 한 번도 쉬운 적은 없었죠.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었는데 예. 이 막판에 지금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뜨느냐. 이게 근데 좋게 얘기하면은 대한민국 정치의 다이내믹스, 역동성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떴다방이에요. 어허. 예. 대선에 언급도 안 되던 분들이 갑자기 몰아주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고 이게 보수 정당의 아주 안 좋은 관습이거든요. 본인들 스스로 훌륭한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보를 믿지 못하고 우리가 누군가의 권력을 몰아줘가지고 그 당내 세력들이 그거를 자기네들의 권력을 유지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보수는 이러면 지금도 망했지만 앞으로 더 망합니다. 정신 좀 차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떴다방이 되면은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는 야합만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합, 합종 연행, 이합집산. 그래서 뭔가 훌륭한 후보들 많잖아요. 홍준표 시장도 있고 한동훈 대표도 있고 좀 기존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이 들고 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바꾸지 않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누가 나올 때마다 유승민 의원 훌륭하신 분이고 중도 소구력이 있지만은 당원들에게 본인이 마음을 못 얻었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본인이 인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 뒤에 민주당 얘기도 하겠지만은 민주당도 원래 국민 경선을 옛날부터 했잖아요. 네, 완전 바꾸면 안 되죠. 그러면 왜 아무리 시간이 쫓겨도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 국힘도
50대 50이었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누군가의 유불리로 바꾸고 그러고 나는 마음 안 들어 탈당하고 이거는 굉장히 우리나라 정치를 좀 혼탁하게 만드는 거다. 후퇴하는 거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게 원칙이 아니었고 그게 유불리에 따라서 매번 경선 때마다 선거 때마다 바꿔왔기 때문에 지금 비상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당내 경쟁력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본선 경쟁력이 높은 사람을 선출하는 그런 경선 룰을 만들어야지.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당원 이 사람들로 하면 과연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의 강한 문제 제기였는데 유승민 전 의원과 관련해서는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어떤 기자가 이제 대선 불출마 이렇게 기사를 쓴 거예요. 그때 유승민 후보 측 인사가 그 기자한테 연락을 해서 이거 대선 불출마 아니고 경선 불출마로 정정해 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유승민 전 대표는 즉 지금 당 경선엔 안 나가지만 대선을 포기한 건 아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죠. 출마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쵸. 생각이 들고요. 어제 예. 한국일보에서 예. 그냥 무소속 제3지대 후보로 출마할 거다라는 기사를 썼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야, 나 안 나가 뭐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고 제3지대 후보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활동 공간을 만들어서 좀 누군가를 출마시켜 볼까라고 작업하는 그룹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그룹이요? 그냥 이전에 계속 좀 양당에 지금 끼지 못한 분들 있잖아요. 제3지대에 계시는 분들. 네, 총선에서도 출마했다가 좀 낙선한 분들, 이렇게 외곽에 계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이 우리가 이제 양당에는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예. 제3지대 후보론을 좀 띄워서 활동 공간을 좀 마련해 보자. 아. 그러한 기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예. 참여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현재까지는 예. 출마할 의지가 강해 보인다. 강해 보인다. 네. 아니 근데 출마하려면 당에서는 경선 말고는 없어요. 즉 네. 탈당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탈당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 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 네. 과연 이분이 또 탈당을 할 수 있겠는가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도 그렇죠. 있습니다. 또 탈당할까? 그러면 어느 진영에서 네. 어디서 정치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대선 자금 많이 들잖아요. 많이 들죠. 지난번엔 바른정당이었으니까 당이 뒷받침해 주니까 네. 그래도 했는데 이번에는 개인 독자적으로 뛴다면은 대선 자금 마련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 3개월 전쯤에 만나 뵀을 때는 예. 이번이 내 정치적인 마지막 도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하. 그 선택지를 넓혀놓고 우리가 네.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를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3지대 빅텐트론 유승민, 오세훈, 김두관, 김부겸 이 네 유력 주자의 불출마와 함께 급 떠오른 게 제3지대 빅텐트론이거든요. 김준일 평론가. 그러니까 이거 모델을 네. 지금 2002년 모델이냐 아니면 2007년 모델이냐 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2년에는 이제 이회창이라는 대세론이 있었고 그때 이제 민주당의 노무현 그리고 제3지대의 정몽준 네. 근데 단일화를 통해서 네. 이회창을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꿈꾸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음흠. 근데 그때랑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는 게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후보는 굉장히 정치 개혁에 대한 어떤 바람 같은 게 있었고 정몽준은 2002년 월드컵의 어떤 뭐 소위 말하는 국뽕, 아, 예. 자부심 막 이런 것들이 결부되면서 이게 가능했는데 그럼 지금 제3지대에 나와 계신 분들이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면은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느냐. 한덕수 예를 들면 지금 그래서 유승민 의원도 지금 제3지대에 이렇게 막 합종연행이 있으면 거기에서 본인이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다 이렇게 모였을 때 예. 그러니까 정몽준 노무현은 굉장히 이질적인 조합이고 상호 보완적인 조합이라서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아. 그런데 이분들은 한덕수 뭐 예를 들면 당에서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김문수 뭐 여기에 뭐 유승민 일단은 단일화가 되기는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단일화조차도 쉽지 않고 굉장히 게다가 찬탄 반탄이라는 아주 깊은 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건너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게 좀 원론적인 얘기지만은 결선 투표제 좀 도입하자 이런 거 맨날 떴다방처럼 해가지고 단일화 뭐 또 한 달 동안 우리 단일화 얘기만 할 거예요. 또 지난번 대선에도 그랬듯이 결선 투표제 좀 해가지고 각자 완주하고 딱 두 명이 딱 해서 결선 투표 가면 되잖아요. 이런 좀 그러니까 소모적인 얘기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저는 그 반명 빅텐트론을 가능하려면 그분들은 이재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합쳐가지고 네. 이길 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2007년에 이명박 대세론 때 오히려 가깝다 지금은 상황이. 그러니까 뭔가 세상을 바꾸는 얘기들, 예. 뭔가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얘기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다 지리멸렬하게 예. 누가 표가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은 결코 바람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좀 근데 부정적으로 보면은 보시면. 그 재선 후보로는요 이번 대선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정계 개편이라든지 네. 새롭게 당선되는 대통령의 연정의 파트너로서 하나의 좀 영역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분들의 생각과 판단이 좀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 정치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활동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다 제3지대 빅텐트가 만들어지긴 만들어질 것 같다. 하지만 그게 반명 빅텐트로 국민의힘 후보까지 아우르는 단일화 이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자, 그럼 국민의힘 얘기로 다시 좀 좁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4명 안에 누가 될 것 같습니까? 4강은? 포스터 좀 띄워주세요. 이제 8명으로 압축이 됐거든요. 네.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어제 다른 방송 가다가 유정복 시장님 만나 뵀는데 내 얘기 좀 잘 좀 해줘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4강 후보는 1번 김문수, 예. 2번 홍준표, 3번 한동훈, 4번 나경원, 안철수 어느 분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경원, 안철수. 나경원 후보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준일 평론가? 그러니까 저랑 생각이 똑같아요. 저도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나경원 이 네 분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예. 나경원, 안철수 두 분 중에는 왜 나경원 쪽을 더 강하게 보세요? 아니, 나경원 의원의 개인 인기가 있어요. 일단은 네, 지난번에 예전에도 당대표 선거 때 원희룡 전 장관이 그 윤심의 등을 업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막판까지 거의 2등하다시피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득표력이 있고 이게 또 당원들의 비중이 높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을 그렇죠. 봤을 때는 이번에 여론조사로 하죠. 참 이번에 1차 컷오프는 1차는 100% 여론조사네요. 100% 여론조사로 100% 하면은 여론조사네요. 어차피 여론조사에 응하는 것도 다 당원들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런 거 하면은요 당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지 뭐 게다가 역선택 방지 조항까지 있다 보면은 네. 중도층이 생각보다 안 들어와요 여기에. 아. 그러면은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 게 누구냐라고 보면은 지금은 나경원, 안철수 의원께는 죄송하지만은 나경원이 좀 더 조금 가능성이 더 있다. 유리하다. 네. 그럼 4강 안에 나경원, 안철수 누가 올라오느냐를 보는 것도 1차전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 찬탄 반탄이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2대 2냐 3대 1이냐 이게 되게 또 중요해지거든요. 자, 나경원 의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요. 이제 마지막에 이 경선에 뛰어드시면서 인터뷰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를 딱 찍어서 좀 저격한 느낌의 발언이 어제 화제가 됐었어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계엄의 어떤 원인을 제공한 한동훈만큼은 뭐 막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유 원한이 있죠. 지난번 당 대표 선거 때 그 패스트 트랙 그때 뭐 여러 가지 관련해 가지고 공소를 좀 취하해 달라라고 개인적으로 부탁한 것에 대해 가지고 TV 토론에서 대단히 좀 싸웠잖아요. 네, 네. 되게 모욕감을 느끼신 요 것 자리였어요. 같아요. 요 자리. 네. 요 라디오 토론이었어요. 네. 그것에 대한 원한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고 그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당대표 되는 건데 내가 당대표 뺏겼어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가지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과 원한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차원만이었을까 혹은 좀 전략적인 측면도 있었을까요? 김준일 평론가? 아니 뭐 가장 친윤 후보 색채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만나가지고 역할을 해달라라고 한 다음에 본인이 출마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셀프로 좀 뭐 띄웠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은 뭐 그런 알 수는 썰들이 없습니다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각을 세우려면은 한동훈 지금은 이제 뭐 이재명 대표하고 각을 세우는 게 최종적이지만 지금은 한동훈 전 대표랑 각을 세우는 게 훨씬 더 본인의 색깔을 선명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개인적인 감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접어두시라. 그건 둘이서 단톡방에서 푸시던지 알아서 해라. 별로 그러니까 한동훈 때문에 계엄이 일어났다? 저는 납득을 못 하겠어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엄을 한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왜 그 나쁜 놈을 제대로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엄한 사람한테 지금 그렇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여론조사가 쭉쭉 나오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점이 김문수 후보, 김문수 전 장관의 지지율이 초반에
앞서서 치고 나갔던 것에 비하면 지금 좀 빠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게다가 출마 선언장에 보니까 어제 홍준표 전 시장 출마 선언장에는 현역 의원이 17명이 왔는데 김문수 전 장관을 돕고 있는 현역 의원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약간은 좀 피한다라는 그러한 얘기도 있고 실질적으로 김문수 전 장관을 네. 돕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한덕수 전 총리를 뭐 지지하려고 했던 분들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좀 눈치를 보는 것 같고 또 이런 소문도 있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니까 김문수 전 장관이 되기가 좀 쉽지 않아서 일단은 좀 캠프 참여라든지 도와주는 거는 좀 빠져야 되겠다. 그러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흐름상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흐름인 것 같고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친윤 핵심 의원들 뭐 이철규, 윤한홍 뭐 이런 네. 분들도 네. 지선언하고 그 이모 씨라고 국민의힘 전당대가 열어지면은 항상 조직을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도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을 돕고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흐름을 갖고 가는 거는 홍준표 시장이 맞는 것 같다. 그 처음에는 김문수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편에 들어서는 것 같아서 예. 다수의 의원들과 예.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환호를 받았지만 조금 좀 맞나 될까 막 이렇게 고개를 까우뚱거리는 사이에 홍준표 시장이 그 영역을 좀 차지한 것 같아요. 아 그럼 친윤의 지금 주류 가장 친윤의 표를 많이 가지고 가고 있는 후보는 홍준표 시장이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어요. 알겠습니다. 요 얘기 하나만 하고 민주당으로 갈게요. 그래서 한덕수 대행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두 분 어떻게 보세요? 현재까지 지금까지는 거의 99% 나온다. 99% 출마한다? 네,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렇게 읽혀져요. 어제 정도 국무회의 때 메시지를 예. 제 마지막 소명은 예. 관세 뭐 통상 문제 이게 아니라 저 최근에 정말 한 일주일 동안 저 막 출마하라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나오고 정치권에서 설왕설래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저는 저 대선 관리 철저히 하고 새로운 대통령에게 정부 잘 인수인계하겠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딱 한마디면 되는데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거는 나는 나가볼까 나갈까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눈치 보는 거죠. 자 99% 나온다. 김준일 평론가. 99.9%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한덕수라면요. 예. 안 나올 이유가 없어요. 아 그래요? 안 나올 이유가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미 이제 공직자로서의 커리어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 예. 연세도- 그러면은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번에 대선이다. 어차피 대선 끝나면 게다가 권한대행도 총리도 끝나잖아요. 예. 게다가 이렇게 꽃가마까지 태워주겠다고 국민의힘 의원 50명, 60명이 와가지고 제발 출마 좀 해주세요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는. 근데 나올 것 같고요. 제가 다른 것보다 가장 우려되는 건 뭐냐면은 예. 지금 트럼프하고 관세 협상하는데 이거를 본인의 성과로 만들려고 완전 졸속으로 국익을 퍼다 주면서까지 하지 않을까. 그 우려된다. 지금 알래스카 LNG 사업 지금 참여하는 것도 협상하겠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원래 수익일성이 나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저쪽에서 닥달을 할 때 우리가 그러면은 그 카드도 하면서 뜯어내야 되는데 예. 지금 본인 때문에 상호관세 90일 유예됐다라는 주장까지 하시잖아요. 본인 하나 때문에 전 세계를 다 그러면 중국 빼고 전 세계를 다 유예해 줬다고요? 아무 말 대잔치를 막 하고 있고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트럼프가 게다가 오늘 속보 나온 게 뭐냐면은 한국과의 협상에서 직접 들어오겠다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예. 이거는 뭐냐? 호구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정치 상황을 보면서 한덕수 대행이 퍼질 수도 있겠구나. 그럼 내가 직접 들어가 가지고 뜯어내겠구나라는 건데 권한 대행이면은 권한 대행만큼의 역할만 좀 하셨으면 좋겠고 무리한 욕심 부리면은 나라가 국익을 해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마와 관련된 좀 내부적인 스토리는 좀 이따 정구쇼에서 자세하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한마디밖에 지금 할 시간이 없겠네요. 민주당 경선판 김두관 후보 불참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관심 없다. 이재명 대표가 될 거다.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이 80% 넘을 것이냐. 그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룰이 뭔 상관이 있고 중요하겠습니까? 예. 뭐 말년 병장 부자 몸 조심하는 거 이해는 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룰은 하던 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는 정당한테 좋지도 않고요. 사람들한테도 좋지 않아요. 예. 아니 아까 제가 박지원 의원한테도 질문하긴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앞서가고 있으면 기존의 룰을 바꾸자는 비명계의 주장도 아니고 그냥 하던 거 그대로 하자는 주장 정도면은
힘을 실어주고 수용해줬으면 어땠을까? 오히려 더 이미지에 플러스 되진 않았을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낙연 후보 3차 국민경선 때 그때 완전 뒤집어질 뻔했잖아요. 예. 그게 굉장히 트라우마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변수를 다 통제하겠다라는 건 말년병장처럼 하는 건데 원칙에 어긋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이 부분은 좀 패착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김두관 후보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대로 그냥 접는 거냐? 아니면은 제3지대로 나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 댓글쇼에서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론조사를 꼭 언급할 때는 이 발표를 같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까 박지원 의원 인터뷰 중에 언급한 여론조사, 한덕수 대행이 2%다라고 언급한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4월 8일에서 10일 전화 면접 조사로 실시한 여론조사였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